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도원 관장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협상의 개요입니다. 참 우리가 국제 비즈니스가 아니더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협상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협상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협상을 안 하는 순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는 뭐 협상에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똑같은 시중은행들이 똑같은 금리를 저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자 시중은행별로 협상을 해서 가장 최선의 지금 대출 조건을 만들어내는 저도 또 전략을 나름대로 잘 짜야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무역 거래를 한다, 협상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협상은 서로 갈등이 있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결국에는 갈등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뭐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둥글게 넘어가고 싶지만 이게 어쩔 수 없죠. 자, 무역 계약을 한다. 한쪽은 셀러고 한쪽은 바이어다. 자, 셀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싶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 가격을 좀 낮춰서 사고 싶겠죠.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뭐 이해관계를 항상 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 상호작용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협상이라고 한다. 자, 협상은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에 존재한다. 그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가 관심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전제되니까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거지 서로 마음이 없어요. 서로 부정적인 감정만 그득그득해요. 그러면 협상 자체를 안 할 거라고요. 자, 이게 협상의 전반적인 정의고요. 또 혹자는 협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종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의 거래. 정보.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 협상의 승자 혹은 패자가 생기곤 하죠. 그 다음에 상대와 이해를 조종하고 쌍방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서로 윈윈.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일방만 이득을 보고 일방은 손해를 본다? 그럼 사실 협상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협상할 필요도 없고 손해가 예정되어 있는 자 그러한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누가 하겠어요. 서로 윈윈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다음에 서로 다른 욕구와 견해를 가진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이해가 지금 걸린 문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합의점을 찾는 과정인 거죠. 누구 하나만 일방만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생해야 된다. 나도 승자가 돼야 되고 너도 승자가 되어야지 이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줄여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관리해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나도 이겨야 되지만 너도 승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힘입니다. 힘은 뭐 원천이 여러 가지를 따져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힘의 그 원천이 전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 혹은 나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장님의 파워하고 실무진의 파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뭐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으나 내가 실무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겠지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전문적인 지식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파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입니다.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빠른 정보, 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봤었을 때 협상에 임할 때 가장 좋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사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네. 경청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라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자기 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청도 필요하지만요, 좋은 질문도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샤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쏙쏙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야지 좋은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간을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시대를 잘못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본인의 이제 출중한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 마냥, 자, 협상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인 거예요. 제한. 우리가 천년만년 협상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천년만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니 누가 협상에 누가 집중을 하겠어요. 어차피 오늘 협상 못해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도 있고 100년 후도 있는데, 그러니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가 협상 마감 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셀러도 바이어도 서로 좀 양보가 되죠. 흔히 말하는 듀데이신이 가까우니까 셀러도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이어도 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쯤 데드라인에 임박해서는 셀러도 바이어도 자 서로 자기가 주장했었던 것을 100% 자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성공적인 협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태도의 중요성, 애티튜드의 뭐 중요성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하는 것하고 왠지 모르게 뒤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하고 협상할 때 어떠한 협상의 분위기, 어떤 협상의 태도가 좋은 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협상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보고, 자,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글로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매너. 자, 매너는 기본적으로 국적, 종교, 성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매너가 있는 사람인지 매너가 없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너야말로 최고의 무형 자원이 된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아무리 높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휴먼 네트워킹,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매너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과 협상에 임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나도 매너가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저쪽에서 이제 매너가 좀 후지면 나도 매너가 좀 후져지는 또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매너야말로 최고의 무형 자산이다.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은, 잠깐 내가 그네들의 문화를 몰라서 에티켓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매너가 아예 없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죠.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즉 실수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매너 자체가 아예 탑재가 안 돼 있다? 무매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것이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예를 들면 협상의 테이블이 꾸려졌었을 때 우리가 그냥 옵저버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편이 좋죠. 마치 남 협상하는 거 구경하듯이 이렇게 뒷짐지고 서성이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죠.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그러니까 이 협상 테이블의 게스트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지 당연히 상대방도 저 사람 진심이네, 진정성이 있네, 책임감이 있네 라고 해서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식사 테이블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만 해도요, 이제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각국마다 식사 매너, 식사 예절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좀 매너가 없고 에티켓이 없는 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다들 각국의 식사 예절, 식사 매너, 식사 에티켓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만큼 같이 음식을 공유하고 먹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 테이블도 협상 테이블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마인드셋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3대 종교가 좀 명확한 편이잖아요. 개신교,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이러한 종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3대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슬람교 신자들, 우리나라 이슬람교 신자들도 있고 외국 이슬람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가 않죠. 아직까지는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한데, 그네들 같은 경우에는 술 안 마시죠. 돼지고기를 금기시하죠. 그네들은 닭고기 위주로 혹은 소고기 위주로 양고기 위주로 이제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네들의 종교하고 또 문화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교하고 문화를 상대방과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셔야지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오죠. 너는 너의 종교와 너는 너의 문화를 따라라. 나는 나의 종교와 나의 문화를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서로 이제 냉랭한 반응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종교, 상대방의 문화를 미리 우리가 좀 공부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돼지고기. 그런데 정말 이슬람교 신자들은 정말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네들의 종교하고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지 협상이 풍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협상 시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볼 텐데,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 혹은 나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이해관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내가 요번에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셀러로서 내 입장에서는 퀄리티보다는 나는 프라이스, 가격이 더 중요해. 자, 이러한 우선순위가 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우선순위를. 자,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지금 흥미, 상대방의 지금 이해관계,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뭘까? 요걸 또 정리를 또 해야지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생산적인 협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와 쟤의 이해관계의 같은 점, 다른 점 뭐가 있을까? 서로 관심사가 겹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자,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자, 이 친구랑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조금 늦었더라도 새로운 협상자를 우리가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3자, 다자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라와서 자, 지금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하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선택지들이 쭉 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바트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바트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이걸 따가지고 지금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안이에요. 대안. 대안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안이 없으면 내가 지금 협상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A하고 B가 있어요. 자, 지금 A하고 B하고 협상을 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B라고 하는 협상의 파트너 이외에 내가 C도 있고 D도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B와의 협상에 있어서 내가 목을 매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대안이 있는 거니까. 혹은 C라고 하는 뭐 다른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상품이 됐든 다른 대체제가 있다 혹은 다른 대안이 있다 베스트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이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협상을 임함에 있어서 협상력이 더 세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항상 뭐 인생은 상대적인 거니까 나만 파트너가 있으란 법은 없죠. 상대방도 파트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내가 최적의 대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대체제 대안이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그래야지 자, 내 협상력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다음 최적의 제시한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시한 그다음 만족할 수 있는 제시한. 그러니까 제시안의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협상 시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정보를 관리하고 정리해야지 우리가 최적의 선택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협상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분형 협상 기법이라고 해서 자, 당사자들은 일정하게 고정된 이익을 서로 많이 배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래서 제로섬 현상이라고 하는 게 파이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네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 배분형 협상은 종종 자, 지금 오직 한 가지 쟁점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파이는 정해져 있고 내 거 아니면 네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승리하는 자, 이런 협상.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배분형 협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분받고 제가 얼마나 배분받아갈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상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통합형 협상 기법도 있습니다. 자,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통합해가지고 합의를 이룸으로써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다. 자, 복잡하고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 또는 다른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 필요하다. 자, 거래에 많은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조건이 포함될 때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합형 협상에서는 협상해야 할 항목과 그 다음에 쟁점들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쌍방의 목표는 자신과 상대편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배분형 협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각이 초점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협상한다면 이러한 통합형 협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이해관계 자, 이것까지도 우리가 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볼 게 아니라 쟤도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합형 협상 기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방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환한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요인들은 그냥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협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은 협상의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협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 서류라고 하는 거. 자, 보면 가격이나 포장 상태나 총 소유 비용 등을 협상해가지고 준비를 한다. 자, 공급자의 사업 라인, 뭐 라이센스, 유지 보수, AS, 교육, 자,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협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토탈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협상하자. 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런 것들을 각각 쪼개가지고 개별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협상에 지금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 위치 선점입니다. 자, 구매자는 바이어는 공급업체 셀러한테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바이어는 자사의 최소 요구사항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자, 관련된 다른 내용의 협상 시간이 다 사용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도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케바케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짜잘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식이라면 너무 지금 중요한 것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협상이 전진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짜잘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큰 이슈는 뭘까? 제가 생각하는 짜잘한 이슈는 뭘까? 이게 파악이 돼야지, 즉 상대방한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야지 내가 협상을 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법적 검토, 뭐 필요하다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 자, 협상 중 공급자의 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고 시간표에 따라서 공급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참 의사소통 중요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의사소통이 왜 안 될까 싶은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쪽 상대방의 지금 생각, 그 다음에 저쪽 상대방의 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알아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 자, 교환 결의.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결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관철을 시키도록 하되 대신 우리가 얻을 걸 얻었으면 또 내어줘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양보하거나 물러나도 되는 부분은 상대방한테 넘겨주면서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다 가져갈 수 없다 이거예요. 다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지금 내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내어줄 것은 내어준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일종의 이제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지 서로 윈윈이 되는 거지 내가 다 가질 거야,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도 못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MOU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죠. 자, 양의 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작성하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 그래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MOU 쓰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계약서는 지금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렇지만 MO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죠. MOU는 구속력이 없죠. 자, 내용상 제한은 없다.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표현은 대부분 best effort to,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ndeavor, 이것도 try랑 비슷한 거예요. 시도한다. 자, 이러한 지금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심지어는 MOU 자체, 이 MOU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라고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OU 체결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업무 협약, 양해를 봐야 될 범위가 뭔데 자, 이러한 범위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하고 의무를 파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협상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협상, 좋은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고 국제 비즈니스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정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노력, 태도, 이 네 가지가 지금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좋은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역 혹은 물류, 국제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들, 지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